날씨 좋다. 그렇구나. 좋은 날씨다. 주인어른, 한달음에 다녀오겠습니다. 부탁하네, 마틴. 그렇지. 미안하지만 돌아올 때 우체국에 들려 신문을 좀 가져와 주게. 알겠습니다. 일을 잘해줘서 큰 힘이 된단다. 그목만큼 아저씨는 푹 쉬셔야 해요. 그래. 올여름은 기후도 좋을 것 같으니 감자 수확에 기대를 해볼만 하겠어요. 그렇구먼. 그럼 일을 좀 하고 올까? 아니 벌써요. 좀 더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때요? 글쎄, 날씨도 좋고 이럴 때 연장도 손질을 해둘까 해서 그래. 그러세요? 앤이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건 잘 돼 나가는군요. 아니 뭐 그렇지 뭐. 다녀오세요. 그래. 정말 잘 됐어. 오라버니께서 기운을 되찾으셔서. 앤, 이것도 부탁한다. 네. 아유 아저씨. 오라버니, 아니 왜 그러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심장 발작일 거야. 앤, 마틴을 불러와라. 헛간에 있을 테니. 빨리. 네. 정신 차리세요, 오라버니. 주인어른. 마틴 좀 거들어줘요. 예. 서둘러서 스펜서 선생을 모셔와요. 예. 당장. 가는 길에 린드 부인한테도 전하고. 예. 오라버니,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오라버니. 매트가 쓰러졌다고요? 예. 난 이 길로 곧장 의사 선생을 모시러 가겠어요. 알았어요. 빨리 서둘러요. 예. 괜찮을 거야. 전에도 몇 번 이랬으니까 틀림없이 깨어나실 거야.
아주머니. 마릴라, 린드 부인. 린드 부인. 마릴라, 아무래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설마 아저씨가. 그렇단다, 앤. 아마 틀림없을 거야. 아저씨 얼굴을 좀 봐요. 나처럼 가끔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보면 알아. 오라버니. 오라버니. 매튜의 죽음에서 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 얼굴 위에서 위대함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죽음은 거의 순간적으로 온 것이라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고, 모든 점으로 보아 강한 충격이 한 것이 틀림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충격의 원인은 매튜의 손에 들려있던 신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것 봐요. 아베 은행이 파산했어요. 매튜는 이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릴라, 내가 그토록 말했잖아요. 아베 은행은 위험하다고. 내 충고만 들었더라도 이런 일은. 그만해두세요. 제발 지금은. 그렇구나. 내가 그만 미안해요. 새삼스레 주착 없이 용서해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때 이런 말을 하긴 안 됐지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봐요, 마릴라.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래요, 마릴라? 당신 기분은 알지만 당신답질 않군요. 지금은 마릴라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니 나머지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해요. 아무튼 우선 마티는 베리시 댁과 감독인 벨시한테 가서 이 일을 알리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코스버트 집안의 친척들에게 전보를 쳐야겠는데 애는 알고 있니? 벨시들이 오면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해 주시겠지만 저 상장을 문에 내달아야 해. 마릴라가 어머니 초상 때 쓰던 걸 아마 보관해 놨을 거야. 너라도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한다. 매튜 코스버트의 죽음은 급속히 에이볼리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친지들이 초록색 지붕집으로 밀려들어 죽은 자와 유족을 위해 여러모로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앤, 시신에 신길 흰 양말과 털 한 겹을 내오너라. 매튜의 몸을 닦을 거란다. 없으면 린넬이라도 좋아. 네. 말이 없고 수줍음을 잘 타던 매튜 코스버트가 이처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끈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숙한 죽음의 손이 매튜의 몸에다 그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애는 바쁜 중에서도 틈을 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매튜와 마릴라의 어머니가 시집올 때 마당에 심은 것으로 매튜는 비록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몰래 애정을 품었던 것입니다. 애는 헬쑥해지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눈물도 말라버릴 것 같은 충혈된 눈으로 이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꺾어 매튜에게 바쳤습니다. 앤이 매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이것밖에 남아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매튜, 저는 좋은 사람이었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알았니? 남자아이들 10명보다도 말이야. 그렇지. 에이블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남자아이가 아니었잖아. 여자아이야. 내 딸이란다.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 아닌가. 너는 내 딸이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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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자, 착한 아이는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이제 그만해. 운다고 아저씨가 살아오시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다만 오라버니는 정말 인정이 많았고 내게 있어선 둘도 없는 오라버니셨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인 게요. 아주머니, 실컷 울게 해주세요. 우는 게 그 아픔보다는 덜 괴로워요. 아주머니, 얼마 동안 제 방에 있어주세요. 절 좀 안아주세요. 네, 이렇게요. 다이아나를 곁에 있게 할 순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친절하고 인정이 많지만 일반 일은 그 아이의 슬픔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절 위로해 줄 순 없어요. 이건 우리 둘의, 아주머니와 저의 슬픔인 거예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안 계시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이서 힘을 합해 살아나가야지. 네가 없었더라면, 만일 우리 집에 와 있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을 거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앤, 지금까지 너한테는 좀 심하게 대했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만큼 너를 귀여워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같아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난 말이지 이런 때가 아니라면 생각한 걸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못한단다. 널 말이야, 내가 진통을 겪으면서 낳은 친딸처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주머니. 초록색 지붕집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너만이 나의 기쁨이었고 또 위안이었단다. 아주머니. 가슴에 솟아나는
매튜가 죽고 이틀이 지나자 앵과 마릴라는 매튜의 죽음을 비로소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매튜 커스버트는 그가 대부분의 삶을 살아온 이 정다운 초록색 지붕집을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어려울 테니 점심을 먹어두자. 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못 써. 조금이라도 요기를 해야지. 앤, 나야. 다이아나. 아주머니 다이아나가 왔어요. 실례하겠어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도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어머니도 곧 오실 거예요. 미안하구나, 다이아나. 고마워. 그러면 이제 그만. 부탁합니다. 매튜는 정든 집을 나와 그가 선수 심은 나무들과 그의 정성어린 과수원,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공들여 갖고 온 논밭을 뒤에 두고 조용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이야, 정말 큰일 났지 뭐니 앤. 이번 일로 커스버트 집안은 예금한 걸 몽땅 잃게 됐대잖아. 이렇게 되고 보니 네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도 하늘의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너도 참 안 됐어. 1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상복에 빨강머리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더욱더 빨간색이 두드러지니까. 얼마 후
에이번리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 초록색 지붕집에서도 뭔가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과 같은 일과가 규칙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현아, 어떻게 지내고 있나 걱정은 됐지만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서 부탁해 두셨던 신형 재봉틀이 도착을 했어. 어머, 신형 재봉틀이? 근사하겠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맨 먼저 보여주려고 데리러 온 거야. 고맙다. 하지만 미안해. 지금 아저씨 묘에 가려고 하던 참이야. 아저씨 묘해? 아저씨는 이 장미꽃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보시질 못하다니 안타깝잖아. 그런데 생각이 났어. 이걸 아저씨 곁에 심어드리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좋아. 그럼 나도 묘까지 같이 갈게.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가자. 고마워, 다현아. 이 장민 말이야.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아주 옛날에 스코틀랜드에서 갖고 오신 거야. 그걸 아저씨께서 정성 들여 기르셨지. 아저씨는 이 장미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 해마다 이 장미꽃이 피면 아저씨도 초록색 지붕집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몰라. 튼튼하게 자라주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이 장미가 뿌리를 잘 내렸으면.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왔을 때 예쁜 꽃이 피어났으면. 저 앤, 프랭크는 어떤 아이니? 응? 그 외 입학식 날부터 조시와 함께 등교했었다고 했었잖니. 아, 프랭크 스토클리 말이니?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하숙집에 있었어. 근데 말이야, 루비한테 들었는데 아무튼 걸작이야. 우습지 뭐니? 그 프랭크한테서 조시한테 편지가 왔더래. 조시는 틀림없이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신나서 펴봤더니 뭐라고 씌어 있었는지 아니?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네가 잘못 알고 가지고 간 내 교과서를 석 달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어머, 루비가 한 말인데 그 프랭크라는 아이 루비한테도 생각이 있는 모양이래. 그런데 루비 쪽에선 신경 쓰고 있지 않나 봐. 루비는 옛날 말대로 애인이건 남자친구건 간에 몇 사람 있어도 좋다는 거야. 미안해.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어. 왜 그러니 앤? 다이아나 때문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앤! 용서해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앤에게 있어 요 며칠 동안에 생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매튜가 없는데도 옛날과 같은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서러웠습니다. 자연과 꽃, 사랑과 우정, 이러한 것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을 잃지 않고 있다든가, 혹은 인생이 언제나처럼 여러 가지 목소리로 앤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앤은 왠지 부끄러움과 후회 비슷한 감정에 젖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나무 뒤로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거나 마당에 연분홍 꽃망울이 봉긋해지는 것을 발견하면 아저씨께서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돼요. 아저씨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것을 재밌어하고 있다니 어쩐지 아저씨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안 계시게 되니 너무나 쓸쓸해요. 언제나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나 인생이 무척 아름답고 흥미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오늘만 해도요. 다이아나가 웃음 말을 했을 때 전 무심코 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땐 전 이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전 웃거나 해선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앤,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아저씨는 앤의 웃음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지금도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기뻐하실 거야. 아저씨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 하실 게 틀림이 없어. 자연이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거라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마음의 창을 닫을 필요는 없지. 물론 앤의 기분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우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뭔가에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인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은 슬픔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오후 아저씨 묘에 장미를 심으러 갔었어요. 그 장미는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옛날 스코틀랜드에서 갖고 오신 흰색의 장미였어요. 아저씨는 그 장미가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가시가 있는 줄기에 자그마한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저씨 묘 옆에다가 그걸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뻤어요. 아저씨 곁에 갖다 드리면은 틀림없이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장미를 아저씨가 가져주셨으면 해요. 여름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거거든요. 작은 장미꽃의 넋이 아저씨의 곁에서 우리 아저씨를 맞이해 줄 게 틀림없어요. 그럼 이제 가보겠어요. 아주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요. 해질녘에는 특히 쓸쓸해 하시거든요. 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더욱더 쓸쓸해지실 거야. 아주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네가 없을 때 스펜서 선생이 다녀가셨단다. 내일 지난번에 얘기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샬롯트시에 오실 테니 꼭 가서 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 눈에 꼭 맞는 정확한 안경을 만들어 쓰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서 검사를 받고 올 작정이다만 내일은 네가 집을 봐줄 수 있겠지? 네, 그야 물론이죠. 마틴한테 태워다 달랠 생각이다만 다림질도 할 것과 빵 굽는 일이 있단다. 괜찮아요. 다림질도 하고 빵도 맛있게 구워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인다거나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거나 하는 실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때의 너로 말하면 말이다. 확실히 잘못을 저지르는 천재였었어.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아이가 저럴까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있지. 머리에 물을 들였을 때 일 기억하고 있니? 네, 기억하고 말고요. 잊을 리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머리색에 신경을 썼는지 있다고 무섭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때의 저한텐 큰 문제였거든요. 머리색과 주근깨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댔어요. 주근깨는 이제 깨끗이 없어져 버렸고 머리카락도 이젠 금갈색이 됐다고들 하던걸요. 물론 조시 파이만은 예외지만요. 장례식 날요. 조 씨는 제 머리가 전보다 더 빨개 보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상복을 입으면 빨간색이 더 두드러진다고요. 아주머니, 조 씨를 좋아하려고 애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해온 셈이지만 아무래도 조 씨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조 씨는 바이 집안 사람이라서 그래. 늘 남의 신경을 거슬리는 말만 골라서 하지. 그런 사람이라도 사회에 쓸모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아무리 하찮아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거니까. 조 씨는 선생님이 될 생각이라던. 아니에요. 1년 더 퀸에서 공부를 하겠대요. 무디 스퍼존이나 찰리 스론도 그래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고요. 그러냐? 길버트 브라이스도 교편을 잡게 되겠지. 그래요. 보기에도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더구나. 그때 오랜만에 보았는데 키가 훤칠한 것이 사나이답더구나. 그의 아버지의 젊었을 때 그대로더군. 존 브라이스는 참 좋은 청년이었어. 그 사람과 난 무척 사이가 좋았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내 애인이라고들 했지. 어머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두 분은... 싸움을 했단다. 어머... 저쪽에서 사과를 했을 때 내가 받아주질 않았던 거야. 그 후에는 용서할 생각이 났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땐 새침하게 화를 냈었지 뭐니. 아무튼 한 번 혼을 내주겠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브라이스 집안의 사람은 모두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그러나 내 쪽에서는 줄곧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용서해줄 모처럼의 기회를 그렇게 놓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곤 한단다. 아주머니께도 젊은 날의 사랑이 있었군요. 지금의 나를 보아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겠지. 하지만 사람의 일은 겉모양만으로는 모르는 일이야. 다들 나와 존의 일은 잊어버렸고 나도 잊어버리고 산 거지. 그런데 요전에 길버트를 본 순간 옛일이 생각나지 않겠니? 기분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럼요 아주머니. 고맙다 앤.
다녀오세요. 이날 마릴라는 앤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고 아침 일찍 초록색 지붕집을 떠나 스펜서 선생의 소개장을 갖고 샤로트시로 향했습니다. 샤로트시를 방문하게 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심나절이 좀 지나 마틴이 모는 마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처럼 읍내에 왔으니 말 손질이 끝나거든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하도록 해요. 이런 상태라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에이본리의 스펜서 선생님 소개로 온 사람인데요. 아, 예. 마릴라 커스버트 씨군요. 저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 들어오세요. 어머, 다이아나. 네 얼굴을 보니까 한심은 됐다만 어제 어떻게 된 거니, 앤? 미안했어. 갑자기 아저씨 생각이 났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오고 말했어. 이제 그만하고 앞을 향해 살아가야지. 고맙다, 다이아나. 그래서 난 앞날의 식욕을 위해 빵을 굽지 않으면 안 돼. 어? 아주머니? 오늘은 종일 외출이셔. 미안하지만 빨래 걷는 일 좀 도와줄래? 다름질거리도 있어. 좋아. 어제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도와줄게. 그 대신 일이 끝나면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재봉틀을 봐줘야 돼.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벌써 가려고? 실례 많았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줬으면 싶은 일이 있는데 사실은 커스버트 집안에 밭을 좀 빌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만 밭을요?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기로 돼 있고 내년에 감자 수확을 늘리고 싶거든. 초록색 지붕집도 아베은행의 일인지 뭔지로 큰일일 테니까 결국 해로운 일은 아닐 것 같다만 매트 커스버트 씨께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질 않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기회를 봐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주지 않겠니? 아니 뭐 기회가 있으면 말이야. 어차피 내년 일이니까. 마틴, 예, 잠깐 린드 부인 댁 앞에 세워줘요. 예. 오늘은 수고 많았어요. 마틴은 먼저 가서 내가 거기 있다고 앤한테 전해줘요. 하지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진찰을 받았다니 잘 됐군요. 그럼 일부러 읍내까지 찾아갔던 보람이 있었구만. 아, 그야 그런 셈이지만 왜 그래요, 마릴라? 힘을 내요.
사실은 매트가 세상을 떠난 후 난 내 나름대로 줄곧 생각을 해봤는데 어때요, 마릴라? 이 기회에 초록색 지붕집을 팔아버리고 마음 편히 하숙을 하는 게 린드 부인, 너무 당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베의 은행의 파산으로 당신네 집도 타격이 큰데다 애는 여름 휴가가 끝나면 레드몬드에 가버릴 테니까요. 내 생각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살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린드 부인. 초록색 지붕집을 팔다니 나로선 그럴 수가 없어요. 오라버니도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워낙 갑작스런 얘기라 당신도 놀랐겠지만 천천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다. 몹시 시장하시죠? 곧 차를 드릴게요. 무척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잘 모르겠다. 피곤해 보인다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듣기 전까진 아무렇지 않았으니 그래서가 아닐 거야. 안과 전문의한테 진찰은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선생님은 독서나 재봉은 물론 눈에 부담을 줄 만한 일은 모두 하지 말고 울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이쯤에서 맞게 될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반년 내에 완전히 실명해 버릴 거라고. 생각해봐라, 앤.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아주머니, 제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희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조심만 하시면 실명하게 될 염려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경을 껴서 두통이 낫는다면 다행한 일이고요. 그걸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니? 책을 읽는 것도 바느질도 그런 일을 다 그만둬야 한다면 뭘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게야.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아주머니, 울면 안 된다고 주의를 들었다만 외로울 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차나 한 잔 마시게 좀 다오, 앤. 어쩐지 맥이 탁 풀리지 뭐니. 아무튼 이 일은 당분간 남한텐 말하지 마라. 모두들 달려와서 이것저것 묻거나 동정을 하는 등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싫으니까. 아주머니, 오늘은 그만 주무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럼 부탁한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머니. 앤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에이브리 장학금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고 집에 돌아왔던 그날 밤에 비한다면 오늘 밤은 얼마나 슬프단 말입니다. 그때는 희망과 기쁨이 넘쳐 미래가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앤에게는 그때부터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앤의 입가엔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은 평화스러워졌습니다. 앤은 자기가 해야 할 이 일을 정면에서 응시하며 용감하게 부딪혀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무라는 것도 솔직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언제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앤은 외출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마차를 빌려서 멀리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릴라 곁에는 레이첼 린드 부인이 빈번히 찾아와 마릴라는 그러한 앤의 행동에 신경 쓸 여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님은 레이첼 린드 부인의 소개로 찾아온 앤도 안면이 있는 존 세틀러라고 하는 카모디의 사람이었습니다. 앤은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이 초록색 지붕집의 운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이 좀 낡긴 했지만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군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 전 이만. 세틀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세틀러 씨는 초록색 지붕집을 팔겠다는 말을 듣고 사고 싶어서 보시러 온 거다. 사겠다고요? 초록색 지붕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설마 초록색 지붕집을 파시려는 건 아니죠? 달리 어쩔 수가 없지 않니? 나도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눈만 제대로 잘 보인다면 나도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로 너무 어려워.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젠 한 사람 몫의 일도 제대로 못할 처지니까. 하베 은행만 파산하지 않았더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틀려버렸어. 작년 가을에 오라버니께서 발행하신 어음도 두세 장 남아있고 터도 좁은 데다가 건물이 낡아서 팔아봐야 얼마 되진 않겠지만 하지만 나 혼자서 먹고 살 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주머니, 네가 그 장학금을 받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주머니, 난 린드 부인 댁에 하숙을 하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방학 때 네가 돌아올 집이 없어지게 돼 정말 안 됐지 뭐냐. 네가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잘 해나가겠지. 초록색 지붕집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우리 사정을 너도 잘 알고 있잖니. 난 혼자선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롭고 걱정에 빠져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버릴 거야. 게다가 눈까지. 혼자 여기 계시지 않아도 돼요, 아주머니. 제가 있을 거예요. 레드몬드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레드몬드엔 가지 않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드린 대로 해요. 장학금은 받지 않겠어요. 아주머니께서 읍내에 다녀오신 날 밤 전 결정했어요. 아주머니를 이렇게 여기 어떻게 혼자 계시게 할 수 있겠어요? 절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셨는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앤... 아니에요. 줄곧 이 일을 생각해서 계획을 짠 거예요. 밭에 관한 거라면 내년에 베리 씨가 빌리고 싶다고 하니까 걱정 없고요. 전 교편을 잡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에이보니와 카모디의 이사회에 원서를 냈어요. 이곳 학교는 길버트 브라이스가 채용될 것 같으니까 틀렸겠지만은 카모디라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멀지만 방을 빌려서 마차로 왕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머니께 책도 읽어드리고 일도 도와드리겠어요. 따분해 하시거나 외로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두 사람이 여기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나 때문에 너를 희생시키다니. 그건 옳지 않아. 당치 않으세요. 희생이 아니에요. 초록색 지붕집을 내놓는 것 이상으로 나쁜 거는 없어요. 저한텐 그게 제일 괴로운 거려. 이 낡은 소중한 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만 해요. 하지만 그러면 네 야망이... 제 야망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대상이 바뀐 것뿐이죠. 전 훌륭한 선생님이 될 작정이고 아주머니의 눈을 지켜드리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해서 대학 과정을 독학으로 마쳐보겠어요. 아주머니,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을 했었어요. 퀸을 졸업했을 때는 제 앞에 한 줄기 똑바른 길이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길모퉁이가 있어요. 그 모퉁이를 돌면 어떤 것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 앞에 놓인 길은 빛나는 녹음과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빛과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름다운 모퉁이와 언덕 그리고 골짜기 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제일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만큼의 것이 돌아올 거예요. 네가 학교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만. 하지만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16살도 훨씬 넘었고 그리고 린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나귀처럼 고집이 세니까요. 아주머니, 잘 안 됐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전 동정을 받는 건 싫어요. 첫째, 그럴 필요가 없는 거려. 소중한 초록색 지붕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요. 앤... 우리 두 사람만큼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을 지켜야 돼요. 잘 말해줬다, 앤. 네 덕분에 난 되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다. 연희경우라면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서 너를 대학에 보내야 되겠지만 나로서는 이젠 될성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되는 척하며 허세를 부릴 것도 없지. 하지만 앤,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이 집을 내놓을 생각이다. 아주머니.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
이제 그만 가자. 네. 앤이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에이볼리 마을에 퍼졌을 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릴라의 눈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거나 불쌍하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앨런 부인만은 달랐습니다. 앨런 부인이 앤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하자 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앤과 마릴라는 포근하고 향기로운 여름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현관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마당에 하얀 나비가 날며 눅눅한 대기가 파카 향기로 가득할 무렵이면 두 사람은 그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바카로구나. 네? 아니야, 바카 향기 말이다. 그렇군요. 참 좋은 냄새야. 네, 좋은 냄새예요. 어머, 린다 아주머니세요. 어서 오세요, 린다 아주머니. 어머나, 오늘도 나와 있었군. 이맘때면 늘 나와 있나 보죠? 네, 앤을 닮아가는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앉으니까 참 편하군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니 정말이지 체중 200파운드를 약 한 2다리로 이끌고 다니기는 쉽지가 않아요. 뚱뚱하지 않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해요, 마릴라.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앤,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버린 모양인데 그거 정말 잘 생각했다. 넌 이제 여자가 갖춰야 할 것은 충분히 배웠을 테니까 말이야. 여자가 남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가서 라틴어라든가 히라버라든가 하는 것들을 배우다니 난 탐탁치가 않아요. 하지만 린다 아주머니, 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라틴어나 히라버는 공부할 계획인걸요? 뭐라고? 전요, 이 초록색 지붕집에서 문과 코스를 밟아 대학에서 하는 거는 빠짐없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앤 셜리, 그런 짓을 했다가는 죽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전에 있던 하숙집 부인의 말투는 아니지만 알맞게 정도껏 할 거예요. 겨울은 밤이 길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전 집안일엔 재주가 없거든요. 카모디에서 교폰을 잡게 되겠죠. 글쎄 그럴까? 넌 이 에이보니에서 가르치게 될 텐데 아니,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어머, 린다 아주머니, 이사회에선 길버트를 채용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랬었지. 하지만 길버트는 네가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갔대. 어쩌냐게 학교에서 이사회가 있었거든. 길버트가 그곳에 달려가서는 자기는 신청을 취소할 테니까 너를 받아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구나. 자기는 흰모래 마을에서 가르칠 작정이라고. 물론 길버트는 너를 위해서 이곳을 양보한 거야. 네가 마릴라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정말 길버트는 착하고 인정이 많은 아이야. 상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흰모래 마을에 가면 하숙비도 들 거고 게다가 저 대학에도 간다면서? 그러려면 학비도 벌어야 할 텐데 말이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회는 앤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우리 집 양반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땐 무척 기뻤단다.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순 없어요. 길버트에게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하다니, 그것도 날 위해서.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흰모래 마을로 갈 모양이던데 벌써 계약을 해버렸대. 그러니 네가 거절을 해도 길버트에겐 소용이 없지.
마음을 써준 것이니 네가 에이보니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 아, 이제 파이 집안의 아이는 없으니까 잘 될 거야. 조시가 마지막이어서 정말 다행이지. 20년 동안 에이보니 학교에는 파이 집안 아이가 한 사람씩은 꼭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세상은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란 사실을 선생님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었을 거야. 어쩌면 그럴 수가. 아니, 베리신의 창에서 번쩍번쩍하는 게 뭐냐? 다이아나의 신호예요. 아니, 어머, 곧 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의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어요. 너무 늦지 않도록 해라, 앤. 네. 저 아이한테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에요. 어엿하게 여자다운 점이 훨씬 더 많아요. 마릴라는 옛날에 그 무뚝뚝한 말들을 되찾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뚝뚝함은 이제 마릴라의 특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린드 부인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릴라 코스보트가 정말 너무나 부드러워졌어요. 한편 다이아나의 집으로 가는 앤은 어두컴컴한 숲속을 걸어가면서 다이아나의 용돈보다는 자기를 위해 희생해준 길버트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나의 신호는 오랜만에 오신 조세핀 베리 여사가 앤에 대한 소문의 진실을 알아보려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겠다만 그러한 네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만 맥이 풀리는구나. 내 딴엔 걱정이 돼서 부른 건데. 조세핀 할머니, 제 일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다니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남의 친절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본다면 혹시 불행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평소에 몰랐던 남들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한 인정을 맛보고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전 알게 됐습니다. 저런 그만 됐다. 애니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나도 더는 말하지 않겠다. 조세핀 할머니, 베리 아저씨께 잘 말씀해 주세요. 밭건에 대해선 정말 신세지게 됐어요. 아니야. 우리야말로 빌리게 돼서 도움이 되는 걸. 그럼 아주머니께서 기다리셔서요. 잘 자, 다이아나. 잘 가, 앤. 그렇다곤 해도 마릴라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만. 저런 아이를 곁에 두고 있으니 난 참 부럽다. 조세핀 할머니. 이봐, 앤, 오늘도 성미하러 가니? 네, 장미꽃꽂이 한 게 걱정이 돼서요. 아, 그래. 너한테 편지가 왔다. 2통이나. 어머, 2통이나요? 자, 이거란다. 고맙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한테서 해요. 그리고 스텔라. 여기 좀 빌리겠어요? 그래, 좋아요. 그리운 앤,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줄 게 있단다.
나도 너와 같은 레드몬드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가 어제 왔어. 다시 너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맨 먼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레드몬드엔 언제 출발할 거니? 날짜가 결정되거든 꼭 알려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마중을 나가겠어. 축하해, 스텔라. 아저씨, 전 길버트 브라이스 덕분에 에이보니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어요. 제 모교인걸요. 스테이시 선생님께 못지않을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겠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의 편지는 앤이 예상한 대로 에이브리 장학금 수상을 축하하는 때늦은 편지였습니다. 앤은 편지를 읽으면서 칠판에 쓰여진 스테이시 선생님의 글씨를 그리운 듯이 눈앞에 떠올렸습니다. 앤 안녕? 어머 사모님. 그래? 하지만 잘 됐잖아. 에이보니 학교로 결정이 됐어. 네, 정말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건 한 가지 더 있어. 그것은 너희들 퀸 학원에 갔던 학생들이 모두 이 근처 학교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반드시 힘을 합해서 이 마을의 젊고 바람직한 교사들이 되어주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어. 물론 앤도 그래주겠지? 네, 기꺼이. 길버트, 날 위해 학교를 양보해줘서 정말 고마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뭘. 도움이 됐다니 기뻐. 이것으로 사이좋게 될 수 있을까? 옛날에 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야? 그날 호숫가에서 다 용서했어.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난 정말 고집센 바보였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말하겠어. 난 그때부터 줄곧 후회하고 있었어. 우리들 아주 좋은 친구가 되자. 둘 다 좋은 친구가 되도록 태어난 거야 우리. 넌 여태까지 그 운명을 거역해 온 거고. 너도 공부를 계속 할 거지? 응, 나도 그럴 거야. 서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꼭 그럴 거야. 그렇다고. 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이 남자아이하고 돌아오다니. 도대체 누굴까?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다녀왔니? 어머, 벌써 일을 다. 괜찮아. 일일이 신경 쓸 것도 없다. 마틴도 있고 나도 눈에 좋지 않은 것 말고는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말이다. 너하고 함께 오솔길을 걸어온 건 누구였니? 길버트 브라스예요.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너랑 길버트가 30분씩이나 길에 서서 얘기할 만큼 친한 줄은 몰랐다. 친하긴커녕 지금까진 적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이좋게 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30분씩이나 서 있었어요? 그래, 그렇단다. 겨우 2, 3분밖에 안 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아주머니, 우리는 5년분의 대화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그럼 차를 마시기로 할까? 네. 그날 밤 앤은 마릴라를 침실로 보낸 후 혼자서 창가에 앉아 스테이시 선생님과 스텔라 메이나드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앤은 잠깐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결이 벚나무 가지를 살미시 스치고 박하 향기가 그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뚝 선 전나무 숲 위에선 별이 반짝이고 옛날 그들의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다이애나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의 지평선은 퀸 학원에서 이 초록색 지붕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의 위치에서 본다면 좁아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록 발밑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좁다 해도 그 길에는 반드시 잔잔한 행복의 꽃이 피어 있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일과 훌륭한 포부, 그리고 뜨거운 우정을 손에 넣은 기쁨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앞길엔 언제나 구부러진 길모퉁이가 있게 마련이군요. 새로운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전 거기에 희망과 꿈을 품고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듯이 보이는 이 길을 꼬불꼬불 꼬부러지면서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전 그때 넓은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던 시절에 비하여 주변의 아름다움이며 흐뭇한 인정을 맛보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넓은 지평선 저쪽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제가 갖고 태어난 무한한 상상력과 꿈과 같은 이상세계를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지금 아무런 후회도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닝의 시 한 구절처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도다.